과정은 젖은 바닥을 제작해서 그 면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머티리얼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에 약간 응용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가봅시다.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콘텐트 폴더에 마이 홈에 이렇게 머티리얼 폴더로 가볼까요? 자, 있죠? 여기에서 마우스 클릭 눌러서 머티리얼 하나 만들죠. 클릭하고 얘는 m 언더바 뭐 젖은 바닥이니까 wet floor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wet floor 이렇게 놓도록 할게. 자, 같은 내용으로 머티리얼 인스턴스도 만들어주세요. 마우스 클릭해서 m wet floor가 됐다면 마우스 클릭해서 메뉴에서 두 번째 create material instance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엔터. 자, 이렇게 하면 머티리얼을 생성하고 머티리얼 인스턴스까지 만들었지. 얘 작업 환경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자고. 머티리얼 인스턴스도 열어주고요. 자, 구성을 해봅시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 인스턴스도 잡아서 이렇게 넣읍시다.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 환경을 구성해 놔보세요. 기존에 PBR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놓는 거야. 예? 우리 집에 이렇게 골프품 같은 뭔지 잔뜩 낀 TV가 있으면 좀 그렇다, 그치? 자, 옛날 집을 복원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런 것들 하나씩 끼워가지고, 이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거니까. 자, 머티리얼 만들고, 머티리얼 인스턴스까지 만들어주세요. 자, 젖은 바닥을 우리가 구분할 때, 일단, 우리 시냇물 졸졸 흐르는 냇갈 같은 데 있잖아. 그런데 보면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지. 그치? 자갈이 깔려 있어. 거기에 물이 어떻게 이렇게 차오르는 느낌? 이런 느낌처럼 한번 보자고. 됐죠? 그래서 그 느낌을 한번 연출해 봅시다. 자, 우리 스타트 컨텐트 폴더에 가볼까요? 스타트 컨텐트 폴더에 가서 여기에 텍스처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치? 텍스처가 있어. 여기에 서치 텍스처에다가 커블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커블스톤이라는 게 나올 거야. 그쵸? 커블스톤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시냇가에 있는 조약돌 같은 경우는 자갈들을 우리가 여기다가 놓고 여기에 물이 차는 느낌처럼 표현해 보자고. 자, 얘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등록을 해서 베이스 컬러에다 한번 연결해서 결과를 봅시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쵸? 자, 저장을 해보면 우리 여기 머티리얼 인스턴스에도 얘가 정상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 녀석이 기본 어때? 자갈에 관련된 내용이야. 얘 이렇게 놓고 다시 보자. 그럼 얘가 물에 젖었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때요? 표면에 물이 덮여져 있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녀석들은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지는 효과가 나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어, 우리 자갈들이 이렇게 있다고 치잖아. 그치? 표면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 빛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쫙 닿으면 얘네들 자체가 반사돼서 나가기 때문에 되게 밝아져요. 얘네 자체가. 그치? 빛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이 위에 물이 이렇게 차 있어. 그치? 근데 물은 거칠기가 0이야. 그렇다는 건 반사도가 강하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빛이 이렇게 딱 오면 바로 띵! 이렇게 튕기는 거야. 얘까지 가지 못하죠. 그지? 살짝 들어서 볼까요? 얘까지 가지 못해. 혹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여기서
들어왔어도 팅팅팅팅 지들끼리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여기서만 이렇게 되지, 요 빛들이 밖으로 튀어나오질 못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단 말이야. 왜? 물 자체가 위에서 반사를 시켜버리니까. 그렇겠죠? 실제로서도. 그래서 물에 대한 이 반사 자체는 요 밑에 애들이 어떻게 된다? 어두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둡게 만들려면, 자, 밝은 곳은 조금 어두워지고, 어두운 곳은 팍 어두워지고, 이런 느낌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대비 처리한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대비 값을 이용해서 하면 좋아요. 우리 대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면 돼? 파워노드 이용하지. 해봤지? 그래서 여기다가 파워를 한번 붙여봅시다. 자, 파워. 얘를 여기다 연결해서 결과만 볼까요? 그럼 어때? 아까보다 어두워졌지? 진짜 물이 약간 있는 것 같지 않아? 물에? 그치? 어. 이거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어떻게 연출할 수 있냐면 얘가 2제곱한 거야. 그러면 자기 자신하고 자기하고 곱했을 때 우리 제곱이라고 하잖아. 그쵸? 이렇게도 똑같겠네? 파워를 2제곱한 거는 멀티플라이 놓고 보세요. 멀티플라이 놓고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을 곱해서 넣으면 제곱이잖아. 어때 결과가? 똑같지? 맞아요? 그래서 얘가 어두워졌다라는 이런 느낌을 연출할 때 밝은 거는 조금 어두워지고 그치? 어두운 것들은 많이 어두워지게 이럴 때 우리가 대비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때 파워를 써. 근데 무턱대고 그냥 파워만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단순 제곱만 쓴다고 하면 하고 제곱해도 제곱이야. 그치? 파워 노드 써서 제곱해도 제곱이고. 두 가지 방법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찾다 보면 저렇게 자기 자신한테 곱해서 사용되는 애들도 있을 테니까, 아, 얘는 어차피 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물이 덮였을 때 느낌을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구분해서 보도록 하죠. 자, 여기 텍스처 샘플, 요 녀석에 있는 요거, 얘를 열어서, 요 녀석은 드라이라고 놓을게요. 건조한 거고. 그지? 그럼 요 멀티플라이는 어떻게 된 거야? 젖은 거죠? 얘를 웨시라고 넣도록 할게. 얘는 또 앞에 웨시라고 넣도록 합시다. 이거 뭐야? A라고 하고 얘는 B라고 넣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예요. 그러면 얘는 dry. 그냥 건조한 이런 바닥을 나타내는 거고 이 녀석은 어때? 젖은 바닥을 나타내는 거야. 됐어요? 좋지? 자, 어떻게 해요? 이번에 우리가 할 거는 물이 점차적으로 여기에 애들이 쫙 차올라야 돼. 차올라야 돼. 그런 느낌을 연출하려고 해서 그럼 차오를 때 필요한 요 영역들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그래서 그 영역을 만들어내는 텍스처를 하나 넣을 거예요. 됐지? 그래서 그 텍스처를 넣어보죠. 자, 얘는 뭐라고 할까? 얘는 물이라고 할까요? 경계? 물 경계? 영어 물 경계? 물 영역? 이렇게 넣을게요. 물 영역이라고 이렇게 넣어봅시다. 물 영역 텍스처? 됐죠? 그럼 얘가 사용할 물 영역 텍스처는 어떤 걸 쓸 거냐? 자, 왼쪽에 여기 와보세요. 왼쪽에 와서 텍스처를 얘가 커브스톤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여기다가 노이즈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노이즈. 그럼 여러 개의 노이즈들이 이렇게 있죠. 그지? 뭐 우리 사용해봤던 폴린 노이즈도 여기 있고, 그치? 어, 여기에 T 노이즈 01 얘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그래 요거 써보자. T 노이즈 01. 오케이? 이렇게 클릭. 그러면 요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물이 샥 차오르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됐지? 그러면 이 녀석이 얘하고 합쳐져서 여기에 표현이 돼야 돼. 그치?
섞인다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러프라고 했지. 언제 여기에서 나오는 요 데이터를 가지고 물이 젖었을 때하고 그 다음에 건조할 때하고 구분하려고 하는 거야. 누굴 가지고? 지금 이 물영역 텍스처 가지고 어두운 부분에서는 얘가 나오고 밝은 부분에서는 이게 나오고 이렇게 젖은 녀석과 그 다음에 기본 녀석이 나오게 하려고 한다고. 누굴 가지고? 이 노이즈 값을 가지고. 됐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요 그림만 보면은 어때? 요 검정색 부분 있는 데는 그냥 건조한 바닥이 나와야 되고, 그치? 이런 데는 젖은 바닥이 나와야 되고, 이런 느낌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가 옆으로 좀 밀어놓고, 여기다가 러프를 하나 추가하자고. L키 눌러서 러프를 추가하고, 자, 이 B, 젖은 부분은 B에다가 놓고, 멀티플라이. 그 다음에 요거 드라이는 A에다가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지금 A하고 B라고 놓은 거야. 그렇지? 자, 기본 드라이 바닥은 A에다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젖은 바닥 이거는 B에다가 놨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알파 값으로 누굴 넣어줬죠? 요 녀석을 넣으면 되는데, 자, 얘 봐봐. 얘는 컬러야, 데이터야, 보니까. 그쵸? 그냥 데이터일 뿐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우리가 데이터로 만들 때 어느 영역에서 작업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 리니어 영역에서. 그래서 얘가 지금 어디에? 샘플러 타입에 와보면 어디로 돼 있어요? 리니어 컬러로 돼 있지. 그럼 얘는 지금 어디에서 작업이 되는 거야? 리니어 영역에서 사용하는 그 데이터 텍스처라는 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그냥 사용하지 말고 요 데이터가 잘 설정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줘야 돼. 알았죠? 자, 요 값을 어디에다가? 알파에다가 R 값을 넣어 줍시다. 그리고 리니어에서 나온 결과를 베이스 컬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자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왼쪽에 이미지 와서 보니까 뭔가 들어간 거 같긴 한데 뭔가 얼룩덜룩하기만 하지. 그지? 이렇게 얼룩덜룩하기만 하고 뭔가 이 진한 느낌이 별로 없어. 그쵸? 그지? 그래서 얘가 색상이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회색 폼들이 많이 섞여 있잖아, 지금. 완전 하얀색이 아니라서 완전히 젖은 색상이 안 나오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약간 극단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얘를 단순하게 그래프로만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어떤 요 형태에서 저 하얀색 쟤는 여기가 전체 1이라고 보고요. 여기도 0에서 1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값이 이렇게 커지는데, 오케이? 근데 지금 내가 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요 영역들이 있으니까 여기 얼룩덜룩하게만 이렇게 보이잖아. 그쵸? 왜? 밝은 거하고 어두운 거를 이렇게 섞어버렸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그냥 물이 있는 곳은 값이 몇이었으면 좋겠냐면 나는 물이 없는 곳은 값이 0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쵸? 그지? 물이 있는 곳은 1이었으면 좋겠어, 이거 1. 됐어요? 물이 어떻게? 없는 곳은 0이고 물이 있는 곳은 1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색상이 밝고 어두운 게 확 대비가 많아질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계단 같지 않아요, 이거? 그쵸? 스텝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 스텝이라는 노드는 일단 가져와서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우클릭하고 스텝이라고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스텝이라는 노드가 나타나지. 지우고 얘를 중간에 스텝이라는 노드를 X에다 연결시켜줄게요. 얘는 요 X 값이 자 볼게요. 얘는 입력 값이고요. X는 입력 값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녀석, 요 y 얘는 기준값? 우리가 흔히 스레시홀드라고 하는 그 형태예요. 그래서 입력값이 이 기준값보다 얘를 x가 y보다 크면 1인 거야. 이해했어요? 여기 있는 거 x가 요거 들어오는 기준값보다 요 입력값이 기준값보다 크면 1이야.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뭐야? 0이고. 이해했죠? x가 여기 입력값이 기준값 y보다 크면 1인 거야. 뭐 크거나 같으면. 근데 소수점이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 그치? x가 y보다 크거나 y 이상이면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 놓고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자고.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x가 0보다 크면 1이니까 다 젖은 게 나왔어. 그치? 1이면 요거를 스텝에다가 1을 넣어보자. 1. 그러면 어떻게? 입력값이 1보다 크니? 그럼 최대한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이렇게 1로 바꿔놓으면 완전히 마른 게 나오고 드라이가 나오고. 얘를 뭐 한 0.5 정도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정도 젖은 게 나오겠지. 느껴져요? 이해했지? 이 값에 따라서 어떻게 얘가 물이 얼만큼 차오르냐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고. 됐어요? 이거를 인스턴스 창에서, 머티리얼 인스턴스 창에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얘를 해봅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하면 돼요? 프로모트 투 파라미터 얘를 뭐 워터 레인지라고 놓도록 하죠. 처음에 앉아져 있어야 되니까 1이라고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됐죠? 어떻게 했어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프로모트 투 파라미터에서 워터 레인지라고 만들어 놨어요. 자, 저장한 다음에 오른쪽에 인스펙터 창으로 여기 어디 인스펙터라네 머티리얼 인스턴스 창으로 그래서 워터 레인지를 활성화시키고 1이잖아? 얘 점점 값을 내가 줄여볼게. 어떻게 돼? 물이 이렇게 해서 차오르는 게 느껴져요? 그지? 어, 물이 빠지는 거, 물이 차오르는 거, 비가 툭툭툭 내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얘가 점점 이렇게 젖어들어. 애니메이션에 이런 효과들 많이 나오잖아. 그죠? 마른 땅이었다가 비가 점차 오면서 이렇게 탁 차오르잖아. 그죠? 이런 것들 한 거예요, 지금. 자, 이 물 영역 텍스처 얘가 지금 현재 샘플러 타입이 리니어 컬러로 돼 있잖아요. 그치? 리니어 컬러로 돼 있어. 보통 이게 돼 있으면 얘 텍스처 데이터 자체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sRGB가 꺼져 있어야 돼. 그지? 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물이 차오르는 요 느낌까지 해봤어요. 자, 스텝이라는 얘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얘 스텝이라는 애는 어디에서도 쓰냐면 어, 여러분들이 실시간 빛 처리하고 우리가 만화 같은 거 있잖아. 애니메이션에서 하는 빛 처리하고 좀 달라요. 찾아볼까? 자, 일반 3D 그래픽하고 카툰 렌더링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차이가 많이 나냐면 그림자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어딨어? 자, 얘도 그렇죠. 그림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카툰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들이 이렇게 갇혀가지고 되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보이죠? 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3D 그래픽에서는 카툰 렌더링은 이렇게 각지게 아니고 막 3D 그래픽 당장 여기만 보세요. 지지 않고 은은하게 들어오죠.
그림자들이. 그치? 봐봐. 그림자가 어때? 여기는 음영이 세게 졌으니까 그렇지만 얘네들 봐봐 다. 은은하게 여기도 어때요? 아까처럼 각지지 않고 점차 어두워도 은은하게 이렇게 어두워지잖아. 그치? 근데 카툰은 아까 카툰 렌더링은 어떻게 됐다고요? 봐. 은은하지 않고 갑자기 세게 탁 때려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 카툰 이런 느낌의 렌더링에서 가장 기본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거에 그림자가 은은하게 지도록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림자의 영역을 끊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어디에서 봤어요? 스텝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봤지. 그래서 그림자 처리를 할 때 카툰 렌더링에서는 저 스텝이라는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은은하게 가지 않고 바로 탁 끊어가지고 표시하는 이런 카툰 렌더링을 사용해요. 물론 카툰 렌더링은 그렇게만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 아까 같은 젤다 느낌의 그런 것도 있지만 아예 저런 그림자가 이 실사 같은 느낌처럼 툰 렌더링을 또 쓰는 것들도 있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저렇게 일반적으로 툰 렌더링 할 때 저런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을 주려고 할 때 그림자를 저렇게 딱딱하게 끊어가지고 표현하는 형태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거 사용해요? 이런 스텝이나 이런 것도 또 그때 또 사용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젖은 바닥을 베이스 컬러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하는 작업까지는 해봤어요.